자, 7장 5절 프로젝션 정리. 7장 5절 정사형 정리입니다. 자, 1장에서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벡터 공간 R3에서의 프로젝션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프로젝션의 개념을 Rn으로 확장하고 선형 변환으로서의 정사형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는 그람 슈미츠 정규 직교화 과정과 QR 분해의 이론적인 기초가 됩니다. 자, 1장에서 도입한 정사형을 생각해 봅시다. R2의 임의 벡터 X와 고전된 벡터 A에 대해서 그 스팬 오브 A를 W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차원. 이 X를 W에 정사형시키면 그림과 같이 X는 P 플러스 W로 표현할 수 있고 P는 T 곱하기 A. T 곱하기 A. 그래서 T가 어떻게 구해지냐면 이렇게 X와 A의 덧 프로덕트를 나눠주기를 A와 A의 덧 프로덕트로 나눠준 그런 상수배만큼을 A에다 곱해준 벡터가 되겠죠. 우리가 그걸 프로젝션 오브 X onto A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즉, A란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A란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A 위에 있지 않은 벡터 X를 가지고, 이 X의 이 A 위로의 프로젝션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등이 있어서 여기에 그림자를 씌워주면, 요 A 위로 있는 요게 프로젝션이 되겠죠. 이게 프로젝션이니까 P라고 놓읍시다. P라고 놓으면 요건 수직이 되겠죠. 즉, P 플러스 W가 X가 되는 것이죠. 자, 요 P를 어떻게 구하냐? 요 P는 뭐예요? P를 어떻게 구하냐? P는 요 A라는 벡터에다 상수배해 준 거죠. 그러니까 P는 TA라고요. P는 A에다가 상수배해 준 거라고요. 그 상수배가 바로 요렇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여줬죠. 요 A 벡터는 요 A 벡터를 길게 A 벡터의 스팬을 요 W를 1차원 벡터 공간으로 보고 W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요 개념을 Rn 차원으로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X는 P 플러스 W로 쓰여질 수 있죠. 요 P를 구하는 게 R2에서의 정사형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1장 3절, 2절, 3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했고 시험 퀴즈에도 나왔었죠. 자, 이 개념을 Rn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정리 7.5.1 Rn상의 영한인 벡터 A에 대하여 모든 X는 다음과 같이 유일하게 표현 가능합니다. 보았다시피 X는 X의 프로젝션 오브 X onto A 더하기 W, 즉 요 P 플러스 W가 되는 것이죠. 요 P 플러스 W, 프로젝션 더하기 W. 요건 다시 자세히 보면 요 A에다가 상수배해준 벡터 더하기 W 한 그런 모양이죠. 그렇죠? P 플러스. 그러니까 요거를 P라고 놓으면 이건 P 플러스 W라고 딱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P 이퀄 TA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 P는 벡터 A의 상수배고 W는 A의 수직인 벡터고 그러면 위의 벡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 이퀄 TA죠. 근데 T가 상수가 뭐냐면 요 X와 A의 닷 프로덕트를 나눠주기를 A와 A의 닷 프로덕트를 나눠준 요 상수가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W는 X-P로도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 1장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다시 쓴 거예요. 저 위에 정리해서 P 벡터를 X의 스팬 A상으로의 정사형 또는 orthogonal projection이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프로젝션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W를 직교 성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이제 그 개념을 그대로 N차원으로 확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 배운 내용을. Rn상의 orthogonal projection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선형변환, T, Rn에서 R로 가는 선형변환, 이걸 서론 연선제라고도 얘기하죠.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T 오브 X의 이미지가 바로 딱, 요 TA 되는, 요 프로젝션이 되는, 요런 연산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N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에 대해서 요런 선형 변환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벡터 X의 A에 의해 생성되는 부분 공간 위로에 그게 W죠. 올해 orthogonal proje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orthogonal projection of Rn onto span of A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자, A에 의해 스팬되는 그 W 위로의 X의 프로젝션이에요. 자, 요게 이제. 자, 그러면 위에서 정의된 정사형, T of X, 이 projection of X onto span of A는, 자, 잘 보면은, 요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T of X 플러스 Y는 T of X 플러스 T of Y인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T of X 플러스 Y는 요게 X 플러스 Y 쓸 수 있죠.
요거 x 플러스 y 여기 쓰면 여기만 x 플러스 y 바뀌죠. 그럼 요걸 풀었을 수 있고, 그러면 다시 프로젝션 오브 x 더하기 프로젝션 오브 y로 쓸 수 있죠. 마찬가지로 t 오브 kx는 여기다 kx 집어넣으면 여기 kx 되죠. 그럼 여기 kx 되죠. 요 스칼라가 배가 되니까 k 앞으로 나오죠. 그럼 t 오브 x가 되죠, 그대로. 그래서 k 타임스 t 오브 x가 돼요. 요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해요. 만족하니까 이게 선형 변환인 걸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정의를 그냥 선형 변환으로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선형 변환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을 찾을 수 있죠. 표준 행렬. 그렇죠? 자, 그 표준 행렬을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요? 표준 행렬 찾을 때. 전에 봤잖아요. 스탠다드 베이시스 E1, E2, EN을 이용해서 그 E1의 이미지, E2의 이미지, EN의 이미지들을 컬럼 벡터로 하는 행렬을 우리가 표준 행렬로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게 이제 그 정리가 바로 7.5점입니다. A를 Rn상의 제로가 아닌 영을 벡터라고 하고, 그러면 선형 변환 T 오브 X, 이 프로젝션은 이게 선형 변환이니까 요 선형 변환이 되게 하는 P 행렬이 존재하죠. PX 이퀄 T 오브 X 되는 표준 행렬 P가 존재하죠. 근데 P의 모양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앞에서는 그냥 상수 T였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는 N차원이 되니까 행렬이 되는 거야. 그것만 차이야. 행렬. P가. 자, 요 행렬 P는 지금 보면은 벡터 n×1 벡터에다가 1/n 벡터를 곱한 거니까 결국은 1차 독립인 노후 하나의 1차 결합이 되니까 랭크는 원인 행렬이에요. 자, 그리고 또 대칭 행렬이기도 하고. 자, 요 P는 어떻게 구하냐? P가 이렇게 생긴 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임의의 벡터 A에 대해서 선형변환의 표준 행렬을 구하는 건 T 오브 E1, T 오브 E2, T 오브 EN을 각각 구해서 컬럼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걸 P도 만드는 것이죠. 자, 봅시다. T 오브 E1 하면 뭐가 돼요? 여기에 E1이 들어가죠? 여기 E1이 들어가면 요 A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해 요거하고 요걸 덧 프로덕트 하면 여기 첫 번째만 요 I 번째만 남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니까 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T 오브 E1은 요거고 T 오브 E2는 요거고 T 오브 E는 딱 이건 것을 알 수 있죠. 요게 뭔가 봅시다. 요 상수배, 요 상수배, 요 노름, 요거는 0 벡터가 아니니까 요게 노름이 0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럼 남는 게 요거죠. 요 남는 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 A 벡터가 바로 요런 컬럼 벡터 아니에요. 요게 n×1 벡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지. 이렇게 쓰였어요. 요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거는 n×1 벡터 곱하기 n×1 벡터 곱하기 1/n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n 벡터 곱하기 이게 똑같은 게 지금 두 개 있는 것 같으네. 그쵸? 요거랑 A11, 12, N1. 11, 12. 요게 스칼라니까, 요게 AI, BI, AI, AJ가, 요게 다 스칼라들이죠? 스칼라 두 개 곱한 거는 위치를 바꿔줘도 상관이 없죠? 스칼라는 가환이니까. 그러니까 요거 AI, AJ를 이렇게 AJII를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바꿔준 이유는, 요렇게 하면 바로 A 컬럼 벡터에다가 이 A 로우 벡터 곱해준 거랑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A, A의 노름의 스퀘어 더하기 A 벡터 곱하기 A의 트랜스포즈라는 벡터 곱해줘서 P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P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 쉽지 않아? 그렇잖아요? T 오브 E1, E2, EN을 나열만 하면 그러면 저절로 딱 이 모양이 되는 거. 그래서 그냥 거꾸로 풀었어도 이거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정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그냥 찾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만약에 근데 더 나아가서 A가 크기가 1인 단위 행렬 U라고 고르면 U의 노름은 1이 되죠. 그쵸? 단위가 그 U라는 벡터를 A를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로 U를 고른다 그러면 U 스퀘어 U의 노름은 1이 되니까 정사형의 나는 표준 행렬은 딱 이렇게 P 이퀄 U 트랜스포즈로 쓸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모든 계산이 훨씬 단순해지죠. 자, 예제 1번 봅시다. 위의 정리를 이용하여 R2상에 주어진 점을 원점을 지난 직선 y 이퀄 탄젠 세타 x 위로 정사향하는 변환에 대한 표준행렬 p 세타를 구하라. 요거 기억나죠? 저는 지난번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죠? 그쵸? 요 표준행렬 구하는 거. 표준행렬을 지금 이 위에서 배운 정리를 이용해서 봅시다. 벡터 x의 a에 의해 생성되는 부분 공간 유로의 정사형을 구하는 문제예요. 따라서 a를 y 이퀄 탄젠 세타 x 위에 있는 크기 1인 단위 벡터 u로 고르면 그럼 u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고 위의 노름은 1이 되죠. 그럼 위의 앞에 정리에 의해서 p 세타는 뭐가 돼요? 1/u 트랜스포즈 u. 이게 u의 노름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u 트랜스포즈.
그러면 플러스면 일단 U의 노름은 1이니까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거고 그럼 U 트랜스포즈가 되죠. U는 이거고 U 트랜스포즈는 이거죠. 이걸 곱하면 뭐가 돼요? 딱 이게 되죠. 많이 보던 행렬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바로 그게 바로 이 행렬이에요. 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정리를 이용하면 이 프로젝션 매트릭스에 의해서 쉽게 이 앞에서 했던 날씨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 2. 벡터 A.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험 문제를 이번에는 같이 내는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지. 그렇죠. 프로젝션 매트릭스, 리니어, 올소고날 프로젝션의 그 행렬 표현을, P세타, 그러니까 표준 행렬을, P세타를 7장에 있는 정리를 이용해서 보여라.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벡터 A에 의해 생성되는 R3의 직선에 대한 정사형 T의 표준 행렬 P를 구하라. 그러면 A가 있으니까 A 트랜스포즈 A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구할 수 있죠. 그럼 그 두 개만 알면 P는 1 over A 트랜스포즈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니까 딱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젝션 매트릭스 P는 A 트랜스포즈 A를 구해서 바로 구해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정리 7.5.3. W를 Rn의 부분 공간이라 하면 Rn의 모든 벡터 X는 X 이퀄 X1 플러스 X2 이렇게 쓸 수 있죠. X1 플러스 X2, X1 플러스 X2, X1 플러스 X2 이렇게 써요. X는 X1 플러스 X2로 쓸 수 있어요. 요 벡터나 요 벡터는 똑같은 벡터예요. 크기하고 방향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X1 더하기 X2가 X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보면 X1은 뭐예요? 요 W라는 서브스페이스 위로의 X의 프로젝션이죠? 그러니까 X1은 projection of X onto W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X2는 뭐예요? X에서 X1을 빼준 거죠? 그쵸? 그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게 프로젝션이라고 그러면 요거 W의 요게 평면이라 그러면 요거의 프로젝션을 W 퍼브로 쓸 수 있죠? W 퍼브가 바로 X2에 의해서 스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X2는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바로 요 X의 X 퍼브로의 프로젝션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X1과 X2가 이제 수직인 경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모든 벡터 X는 요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는 W에, 하나는 W 퍼브에 있는 두 개의 벡터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의 벡터가 하나가 있어. 그건 요 평면상에 있는 벡터와 이 평면의 퍼브에 있는 벡터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걸 이용하면 이게 다 이제 그람시 정규 직교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QR분의 알고리즘으로 가는 거예요. QR분의 알고리즘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큰 사이즈의 행렬도. 자, 7.5.4. W를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하고 M의 열벡터를 W의 W의 기저를 이룰 때 모든 X에 대해서 projection of X onto W는 M 곱하기 M 트랜스포즈 M의 인버스 곱하기 M 트랜스포즈 X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W가 Rm의 부분 공간이고 또 M의 열벡터들이 W의 기저면, 그러니까 W의 기저들로 M이라는 행렬을 만들면 그 M 행렬 갖고 M 트랜스포즈 A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게 풀 컬럼 랭크를 가지니까 M 트랜스포즈 A는 정사각 행렬이면서 풀 컬럼 랭크를 가지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죠. 그 역행렬에다가 M하고 M 트랜스포즈를 양쪽에 곱해준 그런 행렬을 X에 곱하기만 하면 딱 프로젝션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자, 봅시다. 왜 그런지. 여기 별표가 붙어 있는데 어디 보자. 우리가 얼만큼 나왔나.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 증명은 여러분들한테 읽고 가라고만 해줄게요. 자, 쭉 읽고 의문 나는 것은 Q&A에서 질문하도록 하세요. 자, projection of X onto W는 요런 행렬들, 요런 행렬에 X를 곱해주면 바로 얻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걸 이용해서 평면 x-4y 플러스 2g = 0상의 정사형의 표준 행렬을 구해봅시다. 자, 그럼 먼저 요 평면의 평면 요 연립방정식에
자, 이 연립방, 이 방정식의 일반해를 구하면 미지수 3개고 식이 하나예요. 따라서 2개의 프리 베리어블이 존재하는 이런 2개의 1차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모든 해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요게 바로 솔루션 스페이스의 기저가 되는 것이죠. 요 기저인 요 2개의 벡터가, 1차 독립인 요 2개의 벡터를 가지고 행렬 M을 만들어요. 그러면 표준 행렬은 뭐예요? M 트랜스포즈 A 인버스에다가 양쪽에 M과 M 트랜스포즈를 곱해준 것이 바로 표준 행렬이 되는 거예요. 이 솔루션 스페이스에 이게 기저가 되니까. 그러면 M 트랜스포즈 A 구하고 그거의 역행렬 구하면 딱 요 행렬 요 P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 값은 바로 이렇게 3x3 행렬인 이런 행렬입니다. 이게 프로젝션 매트릭스입니다. 솔루션 스페이스에 기저를 구해서 그래서 기저를 컬럼으로 하는 행렬을 만들어서 그걸 M이라고 놓고 그 M으로부터 M 곱하기 M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곱하기 M 트랜스포즈를 구한 그 행렬이 P가 되는 겁니다. 자, 위에서 언급한 정사형 올소거나 프로젝션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 P의 성질을 알아보면 P는 이렇게 정의했었죠. 요 P의 트랜스포즈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쭉 해보면 이게 P하고 똑같아지는 걸 알 수 있죠. P의 트랜스포즈가 P예요. 대칭 행렬이에요. 또 P 제곱을 한번 구해봅시다. P 제곱해주면 쭉 곱하죠. 똑같이. 그럼 서로 상쇄되면서 요 M 트랜스포즈 M하고 인버스하고 M 트랜스포즈 상쇄되고 해서 남는 게 원래 거 행렬 자기가 남죠. P 제곱이 P가 자기 되죠. 요런 행렬. P 제곱이 P가 돼요. 요런 행렬을 아이덴포텐트 행렬이라 그래요. 즉 P 제곱 X 이퀄 P 곱하기 PX인데 그게 바로 PX가 되니까 그 행렬 P의 열공간 W의 정사형은 자기 자신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의 그 아주 결정적인 성질이에요. P 제곱은 P라는 거.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거, 즉 프로젝션 위에 있는 거에 대한 또 다른 그 프로젝션을 쏴도 자기 자신에서 그 원래 값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확인해 봅시다. 위에 예제에서 구한 정사형의 표준 행렬이 있었죠. P가 위에 3번 예에서 요 P가 아이덴포텐트인 걸 확인해 봅시다. P 제곱해주면 자기가 똑같은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죠. 뭐 그것을 프로젝션 행렬을 계산해 보면 퍼블리시된 데이터에서 봤듯이 P 행렬을 주고 그 P 제곱을 구해주면 자기장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 애플렛들을 보면 뭐 이런 것도 다른 애플렛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것이 이 세이지에 요것들을 이 도구들을 다 임베딩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그런 그 개발된 도구들은 더 추가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7장 5절 연습 문제는 여기 동영상 문제풀이에 이미 해줬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답 채우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7장 5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발견에서는 표준 행렬의 랭크를 구하는 문제, 또 표준 행렬의 랭크를 구하는 문제, 또 W와 W 퍼브, 또 W 퍼브의 퍼브 등등 그 사이의 관계, 또 표준 행렬 P에 대한을 구하는 문제, 또 이 그러니까 이게 아이덴포텐트 정사형의 표준 행렬이 아이덴포텐트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토론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7장 5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